You need to keep both eyes open. Last time I trusted someone, I lost an eye. Huh, Goosey? Huh? What? Mother... What the fuck? You know what? I'm ready to go. Right? Yeah. Huh? Yeah. Right?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영화계에 불고 있는 PC, 즉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PC는 인종, 성별, 장애, 성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지향하자는 운동으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PC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영화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는 10년이 채 안 되었죠. 취지 자체는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영화계에 불고 있는 PC는 과연 어디까지 올바를까요? 헐리우드는 영화 산업이 시작되고 근 1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화 초기 흑인 남성을 강간범으로 그려낸 국가의 탄생부터 뿌리 깊이 박힌 백인 중심주의 사고는 PC의 영향으로 바뀌게 되었죠. 헐리우드는 불과 몇 년 전까지 화이트워싱이라 일컬어지던 백인 중심의 캐스팅에서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시아인인 우리도 PC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만약 기생충이 2000년대 초에 개봉했더라면 과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훌륭한 영화, 훌륭한 연기지만 확신하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이 PC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영화와 백인 남성이 중심인 세계 영화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화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이렇게 백인 남성 이외에는 모두에게 이득인 영화계의 PC 열풍이 왜 비판받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비판받고 있는 곳은 시리즈 영화들입니다. PC 이전에 구축해놓은 세계관과 캐릭터가 PC 이후에 붕괴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죠. 마블은 디즈니 산하로 들어가면서 PC의 영향을 받은 경우죠. 디즈니는 PC 이전부터 다양성을 기조로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마블 스튜디오가 디즈니로 편입되면서 기존 캐릭터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닉 퓨리는 어벤져스의 전신인 실드를 만든 핵심적 인물이고 슈퍼파워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젊은 시절 퍼니셔와 함께 수많은 악당을 물리친 대표적인 마블의 히어로이죠. MCU에서도 그의 카리스마는 어느 히어로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에서는 힘없는 개그캐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Wait, Mr. Postman. 이렇게 멋있었던 닉 퓨리는 어디 갔죠? DC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더우먼의 연인으로 나오는 스티브 트레버는 슈퍼파워는 없지만 원더우먼과 함께 세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주하는 행동하는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편인 원더우먼 1984에서의 트레버는 원더우먼의 보호를 받는 잘생긴 트로피보이로 묘사됩니다. 과거 남성 중심의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은 아름답고 연약한 존재로 남성 주인공에게 보호받기 위한 역할로 나오는 것을 역으로 답습한 것인데요. 특히 트레버의 옷을 원더우먼이 골라주는 장면은 I think we can do better. Look at all the pockets in this. There are pockets here, there are pockets all over the pant. 예전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과거에 잘못 행해왔던 것을 역할만 뒤바뀐 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터미네이터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등 수많은 시리즈 영화들이 PC의 영향으로 기존 캐릭터와 세계관이 붕괴되었고 팬들의 불만이 쌓이게 된 것이죠. 헐리우드에서는 PC의 영향으로 비백인,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와 장애인 등을 캐스팅하고 영화에서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영화계는 여성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영화계에 일고 있는 PC는 취지 자체도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소수자에게 기회를 해서 흥행이 될 만한 여성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 중심의 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문화는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원칙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로지 제작사의 입속을 위해 영화들을 제작하면서도 여성 영화로 포장하는 행태에 반대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걸캅스와 82년생 김지영이 있습니다. 걸캅스는 두 여성 형사가 몰카 범죄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건들을 다룬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동료 남자 경찰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무능력하며 일반 남성들조차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들로 묘사되고 있죠.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남성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주인공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거나 능력을 뛰어나게 묘사하는 것보다 주변 인물들을 무능하고 더욱 악랄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걸캅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82년생 김지영은 성대결보다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려 노력한 영화지만 특정 몇몇 장면들이 젠더 갈등을 불러온 케이스입니다. 작중 중심 이야기는 주인공인 지영의 육아와 경력 단절입니다. 그럼에도 물심양면 도와주려는 남편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좋은 선배로 인해 여성에게 불평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당히 맞서 일어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지영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적 갈등을 유발할 법한 장면들은 중심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단역들의 에피소드에서 나옵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소문의 지영의 전 직장 회사원. 그런 미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돼. 정신병이 온 여성은 격리해야 된다는 대연의 직장 동료. 정말 마음충. 지영을 맘충이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핵심 이야기와는 관련 없는 에피소드로 남성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비록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일지라도 이러한 영화들이 계속 나와 흥행해준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여성 영화를 표방하는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두 영화에서 내세우는 여성 영화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제작사의 상술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영화, PC 영화라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 영화를 표방하고 있지 않지만 좋은 여성 영화가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영화 세자매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딘가 하나씩 결핍이 있어 보이는 세자매의 갈등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았던 가정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담담함에서 강렬하게 풀어내는 수작이니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PC는 백인 남성 중심에서 다양한 인종,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었고 헐리우드와 전세계 영화계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시리즈 영화에 PC 열풍이 불면서 기존 캐릭터와 세계관을 붕괴시키면서까지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다 보니 기존 영화를 사랑했던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영화계에도 PC의 영향을 받았는데 헐리우드와는 다르게 여성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영화들이 대거 개봉했고 몇몇 영화들은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돌리는 묘사로 여성 관객들을 끌어들이려는 제작사의 상술에 관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계에 불고 있는 PC는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제작사도 이러한 반발을 인식해 시행착오 끝에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작되길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